다음은 진동의 물리량입니다. 진동의 물리량에서는 그 진동의 크기에 대한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피크 값, 그리고 피크, 피크에서 피크, 양진폭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크 값은 진동량의 최대값을 뜻합니다. 그리고 양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의 변이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값인데요. 정측의 최대값, 정측의 최대값, 부축의 최대값까지의 값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이게 정측, 이게 부축이라고 하면 정측에서 부축의 최대값까지의 값을 양진폭이라고 합니다. 이 피크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나오는 피크값은 그 최대값과의 이게 관계식이 있는데, 최대값은 실효값의 그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정연파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고 자, 용어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동량의 최대값인 이 부분이 피크값이죠. 피크값.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피크값이 되겠고요. 이게 정측이 되어 있으면 정측, 이게 부축이 되겠고요. 이 정측과 부축, 그러니까 피크값을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정연파일 때 경우에만 피크값 2배가 양진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동 에너지를 표현에 가장 적합한 것인데요. 실효값은 그 순간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신호 레벨을 서로 더해서 측정 시간으로 나눈 값의 그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공식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실효값은 피크값의 루트 2분의 1. 여기 피크가 뭐였죠? 최대값이죠. 최대값. 최대값. 다른 말로 뭐 최대값인 실효값의 그 루트 2배이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값, 최대값 곱하기 그 파이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식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식 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의 경우 평균값은 피크값의 몇 배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값에 곱하기 8분의 2배였죠. 8분의 2.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인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류가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나타낸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교류는 정연파죠. 정연파 나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정연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연파의 반대로는 랜덤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랜덤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연파, 여기서 나오는 그 정연파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진동의 기본량입니다. 기본량.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의 크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변이, 속도,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그 진동법을 사용을 할 때 이 센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변이, 속도, 가속도가 있으니까 센서도 변이, 속도, 가속도 센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센서가 또 나옵니다. 그때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과 하한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주로 낮은 주파수의 특성을 가진다는 게 특징이고요. 표정기의 언밸런스에 의한 진동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이죠. 이게 낮은 주파수, 그 속도는 중간. 그리고 가속도는 높은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측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주기. 주기 관련된 식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것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동이 완전한 한 사이클에 걸린 소요된 총 시간을 얘기를 하니까요. 이것은 한 사이클에 걸린, 그러니까 한 사이클당 걸린 시간, 사이클가 되겠죠. T는 주기를 뜻하는데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진동수, 각 속도 이렇게 쓰입니다. 오메가는. 그래서 이 주기는 각 진동수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항을 하면 이 각 진동수 또는 각 속도 오메가는 2파이 t분의 1이 되겠네요. t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파수 진동수입니다. 단위 시간당 사이클의 횟수. 앞에 나온 그 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단위 사이클당 걸린 시간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가 되겠죠. 주기의 역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F로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뭐 프리퀀시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 프리퀀시라는 뜻은 빈도라는 뜻인데요. 얼마만큼 그 빈번하게 일어나느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는 이 주기분의 1이고요. 이 주기가 오메가 분의 2파이였으니까 역수는 2파이 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각 진동수 또는 각 속도 오메가는 2파이 F가 됩니다. 그래서 T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 식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정점에 대해서 다른 정점의 순간적인 위치 및 시간의 지연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두 개의 정연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 이게 1번이고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번이라고 하면 이 1번은 이만큼 2번이 1번보다 이게 세타라고 하면 세타만큼 위상이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위치 및 시간의 지연을 위상이라고 하고요.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요, 시스템에 외력을 가했다가 다시 시스템에 외력을 제거한 후에도 자유진동을 하는 진동수를 고유 진동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물체의 고유한 그런 진동수가 되겠죠. 그래서 고유 진동수는 이제 루트 정적 변이 분의 10파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안 나옵니다.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와 주파수, 각 진동수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각 진동수 오메가는 2파이 F였죠. T분의 2파이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1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계 진동인데요. 회전 기계의 불균형, 내연기관의 폭발 충격력, 그리고 그런 부분 및 기초나 설치 불량에 의한 진동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은 진동 측정입니다. 진동 측정을 할 때에는 그 측정 절차, 위치, 측정 방향, 센서 선정 및 센서의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진동 측정을 하는 이유는 진동 시험, 그 기계 고장 진단 및 모니터링, 구조 해석, 이런 목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기계에서 어느 정도 진동이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파악하는 진동을 측정하게 됩니다. 진동 측정 시스템입니다. 자, 진동 측정 시의 유의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항상 동일한 위치, 장소, 방향에서 측정을 해야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동일한 센서, 동일한 부하 측정한다는 거, 이것도 신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센서를 다른 걸 쓰게 되면 이게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센서 부착면은 당연히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측정 픽업은 측정면에서 수직이 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진동의 크기는 회전수 2승에 비례하므로 동일한 회전수를 유지해야 되고요. 윤활 조건은 항상 동일하게, 조건을 항상 동일하게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동 차단기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차단하는 진동의 최저 주파수와 다른 진동수를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다른 진동수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게 고유 진동수와 강제 진동수가 같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뭐였죠? 공진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주파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최저 주파수와 다른 진동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하중을 고려해서 강성을 충분해야 되고 화학적 변화에 변형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강성은 작되 거리중 하중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하는 정도. 허용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용된 하중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최소한. 진동 차단기 재료입니다. 진동 차단기 재료로는 유리 섬유라든지 고무, 코르크, 석영, 세라믹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잊고 눈에 익힌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진동 차단기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유리섬유, 고무, 코르크, 석영, 세라믹 등이 진동 차단기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